자, 이번부터는 우리 원격 탐측과 GIS에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 원격 탐측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측량 기법이고, 그리고 과학기술과 광학기술, 그리고 전파기술, 여러가지 그 현대 과학들이 발전되면서 굉장히 급진전으로 발전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해상도 위성이 올라가서 아주 선명한 영상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첩보급 위성의 해상도에 버금되는 그러한 엄청난 고화질의 영상들을 제공하고 있죠. GOI라든지 월드뷰와 같은 경우들 50cm보다 적은 그런 엄청난 해상도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서 아리랑 1호, 2호, 3호와 같은 위성들을 쏘아 올려서 지구를 관측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리랑 1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작동이 멈추었고, 금년에 아리랑 3호가 올라갔죠. 그리고 3A호가 레이더를 싣고서 금년에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위성들이 올라가서 위성 영상을 우리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는 이러한 영상들을 이용해서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 측량의 목적이 지도 제작이라 그랬죠. 현대 측량의 목적은 지도 제작 플러스 이 지형에 대한 3차원 모델링입니다. 이런데 모든 데이터로 위성 영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GIS, 즉 지리공간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특정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판단의 관건이 되는 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이 원격 탐측은 우리에게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학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대학 교육에서는 원격 탐측에 대한 깊은 얘기들을 다루질 않아요. 그냥 개요 정도, 그 다음에 단순한 계산 문제들 몇 가지, 그 유형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때도 지금 4가지 유형을 추려 놓았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반복적으로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계산 문제들은 다루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이 원격 탐측, 즉 리모트 센싱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있다 해도 또 대부분 대학원에서 보다 진보적인 어드밴스드한 학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몇 개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원격 탐측 부분은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현재의 경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위상, 앞으로의 발전 과정, 이런 정도의 내용을 공부하시면 수험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 타이틀을 원격 탐측 그리고 GIS를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이 GIS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인 거 우리가 사용할 분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껏 나와야 영상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압축, 그 중에서 레스터 자료의 압축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분야를 깊게 들어가면 이건 우리 쪽이 아니고 전자공학이나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그런 학과의 분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사나 산업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여기 나온 요 4가지 문제, 원격 탐측의 4가지, 그 다음에 GIS의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요 5가지 문제만 정리를 해 두시고 나머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신다면 아마 이쪽 파트는 무지하게 쉽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GIS 파트하고 묶은 이유가 GIS 파트에서도 별로 계산 문제로 나올 게 없고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영상 처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영상 처리에 관련된 문제는
수치 사진 또는 수치 영상, 디지털 이미지, 다른 말로 하면 원격 탐측 영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사성 때문에 문제를 여기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문제들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서 합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문제를 제가 추려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단순한 계산 문제 몇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아마 이 분야는 크게 어려운 분야로 여러분께 애를 매기는 과목이 아닐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를 하나씩 다뤄보죠. 자, 영상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순서에 대한 문제고 전처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프리프로세싱. 자, 이 전처리는 뭐예요? 우리가 영상을 분석하기 전에 가급적 영상을 좀 질이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분석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즉 쓰레기가 데이터로 들어가면 결과물도 쓰레기로 나와요. 그래서 쓰레기가 데이터로 들어가지 않게 데이터를 좀 더 가다듬는 작업을 하는 것들이 전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이즈가 많이 낀 거를 노이즈를 좀 뺀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영상이 어두울 때 이걸 전체적인 밝기로 다 확장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함으로써 분석에 상당히 많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처리 분야고 전처리와 후처리가 끝난다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분석과 해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제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플로우로 나간다는 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주어진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보죠. 자, 어떤 지상물체의 분광 반사율 알베도, 알베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이 알베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입사광의 강도분의 반사광의 광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어떤 대상물을 촬영하고 나왔길래 이렇게 반사 강도가 달라졌을까? 요거에 따라서 그 대상물의 거칠기라든지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중요한 지수로 사용합니다. 알베도. 자, 이 분광 반사율이 57%랍니다. 자, 그럴 때 임의의 전자기 복사 에너지 파장대에서 그 지상물체에서 반사되는 복사 에너지가 15.3 와트 퍼 스테레디안 미터 제곱이었다면, 요 단위가 좀 헷갈리죠. 지금 여기 그대로 읽은 게 아니고 제가 제대로 풀어서 읽은 겁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와트 퍼, 와트 에너지의 단위죠. 그 다음에 스퀘어미터가 분모로 들어간 거, 즉 단위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터니까 스테레디안에 마이너스 1제곱 들어가서 요거는 정확히 쓰면 와트 퍼 그 다음에 다 분모예요. 스테레디안 그 다음에 곱하기 미터의 제곱, 요거죠. 단위 면적당 반사율이 퍼져나갈 때 에너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었다면 이 지상물체로 입사되는 총 복사 에너지는 얼마인가, 요걸 물어본 겁니다. 자, 문제 풀이를 볼까요? 알베도, 이거는 분광 반사율이에요. 이 분광 반사율은 입사광의 강도분의 반사광의 강도입니다. 즉 무슨 의미예요? 100이라는 입사광의 강도가 들어왔을 때 튀어나오는 반사광의 강도가 얼마나 될까? 물론 로스가 있기 때문에 100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줄어들어요. 알베도, 이 비율을 따짐으로써 우리는 대상물이, 즉 반사된 대상물이 표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의 알베도는 약 3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제 57%라고 주어졌고요. 반사광의 광도가 얼마예요? 15.3 와트 퍼 스테레디안 미터 제곱입니다. 그럴 때 입사광의 강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죠. 요거하고 57%하고 자리를 바꿔주면 되네요. 그러면 입사광의 강도는 57%분의 15.3 와트 퍼 스테레디안 미터 제곱. 그래서 이 57% 대신에 0.57을 집어넣어주면 26.8421 와트 퍼 스테레디안 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베도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반사율입니다. 입사광이 들어왔을 때 그럼 그 대상물을 맞고 나가는 반사광의 강도가 얼만큼 줄어드는가, 거기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게 알베도예요. 분광 반사율. 자, 이번에도 영상 처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얻은 그 수치 영상 또는 요즘에 이제 항공사진 측량도 수치 항공사진 측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치 데이터 즉 디지털 값으로 얻은 이러한 영상을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노이즈 제거라고 얘기해요.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이즈 제거라는 것은 고해상도의 영상 처리를 위해서 영상 내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끼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영상에 불필요한 성분이 끼어 들어가는 것을 노이즈라고 해요. 이 노이즈는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죠. 원본에서 계속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복사한 종이를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한 종이를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한 종이를 또 복사하고 이렇게 하면 막 이상한 점들이 끼어 들어가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질도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요. 이럴 때 불필요한 점이 끼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노이즈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영상 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동평균법이라는 방법, Moving Average Method라는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중앙값 방법, Median Method라는 방법을 씁니다. 주어진 문제 2번이 이동평균법에 의한 문제예요. 이 이동평균법은 어떤 영상소의 값을 주변의 평균을 이용해서 가운데 값을 싹 치환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상 전역에 대해서도 값을 변경시켜 버리기 때문에 노이즈를 없앨 수는 있지만 테두리도 영상이 뭉개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치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영상의 한가운데 불필요한 성분인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이즈가 끼었답니다. 자, 이 9가 노이즈네요. 왜? 주변에 전부 다 1, 2 커야 3인데 9라고 생뚱맞은 숫자가 툭 튀어들어왔어요. 이 숫자는 뭐 여러분 여기서 그레이 레벨의 숫자라고 생각해도 좋고 영상의 밝기를 표현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 계속 가죠. 이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할 경우, 아하, 그렇죠? 이동평균법으로 문제를 풀라 그랬어요. 치환되는 숫자는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우리 주어진 영상 픽셀을 보면 첫 번째 픽셀의 밝기값이 2, 그 다음에 3, 2, 9, 1, 2, 1, 2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9개의 픽셀로 즉 영상소로 이루어진 그러한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볼 때도 얘기했지만 가운데 이 센터에 9자가 생뚱맞은 숫자예요. 툭 튀어들어간 숫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숫자들을 이용해서 이 9자를 다른 숫자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해요? 주변 숫자들의 평균값을 찾아가지고 이 가운데 숫자하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요 9자가 문제였죠. 그러면 그 나머지 몇 개예요? 9개 중에 하나 빠졌으니까 8개고 8개를 모두 더해줘요. 그리고 평균을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8개를 더했으니까 8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얼마가 떨어집니까? 예, 2가 나와요. 그러면 이 9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에 배치된 영상소 수치값을 9에서 2로 바꿔줘요. 그러면 영상이 어떻게 돼요? 2, 3, 3, 2, 9였던 게 2로 변했고 1, 2, 1, 2 이렇게 해서 영상이 부드럽게 노이즈가 제거된 영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문제 3번도 보죠. 자, 이번에도 역시 영상 처리 중에 전 처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이즈 제거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중앙값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앞에 문제를 해설할 때 우리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법과 중앙값 방법이 있다고 그랬고 이동평균법에 의한 문제를 풀었죠. 이번 문제는 중앙값 방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문제네요. 이 중앙값 방법은 잡음, 이 노이즈만을 소거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앙값 방법은 이제 우리 문제 풀면서 해설을 하겠지만 우리가 바꾸려는 이 영상소의 주변 값들을 적은 값부터 쭉 순서대로 늘어나요. 그리고 그 쭉 순서대로 늘어난 거를 순서상 가운데에 있는 점들을 들고 와서 요거로 치환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 다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문제를 읽어보죠. 다음은 6x6 영상소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치화 값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쵸? 이 데이터를 2x2 영상소의 크기로 재배열하고자 한다. 즉 36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영상을 4개의 픽셀로 확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중앙값 방법, 미디안 메소드라 그랬죠? 요걸 이용해서 재배열할 때의 결과를 표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6x6 픽셀이 2x2 픽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눴을 때 이 각각의 그룹에서 하나의 영상소 값만을 뽑아서 2x2 즉 4개의 픽셀로 구성되는 영상을 만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를 이 9개의 픽셀에서 중앙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보죠. 자, 요거 첫 번째 노랑 9개의 픽셀로 만들어진 영상, 요거를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리고 쭉 풀고 9개의 영상이죠. 제일 낮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죠. 그러면 제일 작은 거 1이고요. 그리고 1 다음에 큰 수가 2지요. 2는 모두 6개가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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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서 2가 6개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2칸이 남죠. 그러면 3,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값, 요거 5번째 픽셀에 해당하는 값이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분홍색 9개 픽셀로 만들어진 영상을 일렬로 쭉 펴보죠. 제일 작은 숫자 1이에요. 그 다음에 2가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 7개를 2를 써주고 그 다음에 3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빈 공간을 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역시 이 9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영상을 쭉 펴요. 그러면 제일 작은 숫자 1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 숫자가 2예요. 2가 6개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2를 쭉 6개 써주고 그 다음 큰 숫자가 3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3 써주고 그 다음 숫자 4가 있는 거를 써주고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하고 마지막 녹색도 같은 방법으로 나열하면 1 하나, 그 다음에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쭉 쓰고 남은 2칸에 3 2개 들어가면 되네요. 자, 그럼 여기 요 값이 바로 중앙값. 그래서 이 첫 번째 노란 거의 9개의 픽셀에서 2를 뽑아내서 하나의 픽셀을 구성하고 분홍색에서도 2를 뽑아서 하나의 픽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황금색에서도 2를 뽑아서 하나의 픽셀을 구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에서 2를 뽑아서 하나를 구성하면 2x2 영상소는 이렇게 2, 2, 2, 2라는 영상으로 영상 재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노이즈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는 이동평균법에 대한 예제를 풀어봤고 지금 이 문제 3번 문제에서는 중앙값 방법을 이용해서 영상을 재배열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영상 처리에 대한 문제는 이것만 다루면 충분해요. 더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토지 피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 피복은 말 그대로 인공위성 영상을 보았을 때 이 지표를 덮고 있는, 즉 이 껍데기, 지표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토지 피복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분포도를 그린 것을 토지 피복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지 피복은 영상 분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다뤄지고 있고 이 토지 피복 분류를 하는 방법에는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감독 분류는 말 그대로 분류를 할 때 감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붙어서 분류를 직접 사람이 하는 것을 감독 분류라고 얘기하고 무감독 분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기법을 무감독 분류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류 기법을 통해서 정확히 분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분석하는데 많은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피복도는 그래서 토지 이용도하고는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토지 이용도는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서 지도를 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논, 여기는 밭, 여기는 과수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토지 이용도고, 토지 피복도는 여기는 모래, 여기는 자갈, 여기는 호수, 이렇게 껍데기를 이루는 성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게 토지 피복도예요. 자, 토지 피복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을 분류를 하죠. 그럴 때 이 분류 정확도의 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주어진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보죠. 다음 표는 영상 분류 오차 행렬, 즉 Classification Error Matrix라고 하는 그런 표예요. 자, PCC 지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PCC가 뭐예요? Percent Correctly Classified, 즉 정확히 분류된 영상소, 요거의 지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뭐 특별한 어떤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공식에 의해서 전체 정확도의 값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전체 정확도 PCC는, 즉 Percent Correctly Classified, 요 지수는 전체 영상소의 합, 요거 분에 정확히 분류된 영상소의 합, 요거를 계산함으로써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영상소의 합은 A라는 참조 데이터, B, C, D라는 참조 데이터에 각각 1, 10, 9, 7 이렇게 데이터 값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면 27개예요. 자, 근데 표본 데이터, 샘플 데이터도 다시 A 이쪽 축으로 쭉 보면 3, B는 7, C는 9, D는 8이죠. 물론 요것도 다 더하면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영상소는 요 줄을 다 더하거나 요 줄을 다 더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분류된 영상소는 요 A가 A로 분류됐을 때, 그 다음에 이 B가 B로 분류됐을 때, C가 C로 분류됐을 때, D가 D로 분류됐을 때 요 값들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A가 A로 분류됐을 때가 1, 그쵸? B가 B로 분류됐을 때가 5, C가 C로 분류됐을 때가 5, 그 다음에 D가 D로 분류됐을 때가 4. 그러면 요것들을 다 합치면 여기 정확히 분류된 영상소의 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숫자를 대입해 볼까요? 전체 영상소의 합 27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분류된 영상소의 합 1 더하기 요거 5 더하기 요거 5 더하기 요거 4.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0.555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퍼센트로 계산해주면 55.56%가 나옵니다. 예,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간혹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 나왔던 그런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추려서 여기 수록해 놓은 겁니다.